창작하며 먹고 사는 이들의 꽤나 진지한 수다, 예술 계속 할 거야?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술 계속 할 거야의 구담이고요. 무타입니다. 레강이고요. 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우리가 업로드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또 실제로 우리가 녹음한 날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일단 뭐 기다려주신 분들이 과연 있을까 싶긴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올라간 조회수의 일부는 저희 컨텐츠에 최근 들어서 AI가 화두가 됐다가 또 이게 또 자연스러워졌다가 또 한 번에 화두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때마다 그래도 한두 분 정도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희 콘텐츠를 접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작년 예술 계속 할 거야를 통해서 뭐 AI와 AI 창작 여러 얘기를 했을 때랑 지금이랑 또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단순히 그냥 뭐가 좀 뭐 버전업을 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인식도 그렇고요. AI에 대한 정말 많은 게 또 바뀌어가고 있고 새로운 것도 나오고 더 무서운 건 내일 또 바뀔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모여서 이렇게 예술 계속 할 거야라는 콘텐츠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원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지도 않다 이제는. 오늘은 저희가 챗GPT에게 지금 먼저 물어볼까 합니다. AI한테? 네네네. 라이브로 네. 현재 저희가 미리 사전에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바로 한번 물어볼 만난 지 한 건데 10분 됐는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지 일단 우리 정보를 좀 넣어볼게요. 네. 자, 지금 제가 챗GPT한테 일러스트레이터 1명, 회화 작가 1명, 음악가 2명, 총 4명의 창작자가 현 시점의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 3개만 추천해줘 라고 지금 바로 물어봤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골라주시면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추천한 것은 창작의 본질은 변했는가? 라는 주제. 네, 그리고 네, 두 번째입니다. AI와의 협업, 도구인가, 동료인가? 우리 했던 얘기들 같은 그런 거네요. 그러네. 세 번째입니다. 저작권과 윤리 그리고 생계라는 주제를 던져줬는데 이게 아주 할 얘기가 많은 심오합니다. 주제들이네. 네. 근데 첫 번째 그 각 주제마다 나름의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거 창작의 본질은 변했는가에는 생성형 AI가 창작자의 고유한 감정, 철학, 스타일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예술적 진정성의 의미 변화라는 부연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AI와의 협업, 도구인가 동료인가, 여기에는 창작자들이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주로 작년에 많이 나눴던 그렇죠? 협업 도구로서의 AI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말을 해줬고, 세 번째는 저작권과 윤리 그리고 생성형 AI가 기존 작품을 학습하는 방식의 윤리성, 그리고 예술가의 생계와 AI 확산의 관계, 그리고 영감을 받은 것과 표절 사이의 경계, 뭐 이런 식의 줬는데 일단 우리가 AI를 메인 주제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만큼 여기가 뭐 셋 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제시한 주제 중에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죠. 자, 1번 창작의 본질은 변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다. 그것도 마음에 중복 투표 되나요? 됩니다. 저 한 명. 1번은 괜찮아요. 저도 1번. 저는 1번. 어우, 만장일치인데요. 1번 가겠습니다. 네, 처음에 듣자마자 되게 꽂히는 아이디어죠. 그러네. 근데 저는 솔직히 두세 개 다 네. 한번 다 좋은 거. 하긴 킵해도 되는 거니까. 네, 그죠? 네. 일단 그러면 이런 게 좋아요. 네. 너무 똑똑한. GPT가 제안한 창작의 본질은 변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냥 창작자로서뿐만 아니라 작년 또 재작년 등등 해서 모두가 AI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관심이 있었지만 저희는 좀 더 깊게 한번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네. 뭐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었고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현 시점 내일은 뭐 아무도 몰라요. 내일 다음 주도 아무도 몰라. 하지만 현 시점에 이 창작이라는 것의 본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변했는지 아니면 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누가 먼저 한번 편하게. 저도 이제 작년 우리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이 프로젝트가 AI는 2년 차잖아요. 저희가 네, 저희 팀으로는 3년째 와 있고, 그렇죠. 저희는 벌써 3년지기가 됐습니다. 요거를 두고선 AI를
좀 많이 적용해서 뭐 억지로든 자이든 타이든 많이 쓰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이 흐트러질 만한 그런 경우의 수라든지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기도 했었잖아요, 실제로.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작가니까 주로 수노 같은 AI 뮤직 툴들을 많이 썼었죠. 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수노에 대한 이제 이해도는 거의 뭐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악 뭐 배우신 분이든 안 배우신 분이든 예, 아예 음악을 업으로 하지 않는 뭐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도 그걸로 음악을 만들어서 뭐 이벤트송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프로포즈 할 때 쓴다든지 또 제가 이제 축구 좋아하거든요. 축구장에 가면 좀 어디 지방에 그런 구단들 가면 그걸로 이제 그 응원가를 만들어서 그걸로 공모전을 하는 팀들도 있었고 아니면 구장에서 막 계속 틀어놔요. 막 되게 네. 크게. 근데 저희들도 이제는 아니까 아 저 AI로 만들었네 알지만 그냥 트는데 큰 이질감 없이 그 정도로 많이 보급이 된 지금 상황인데 저는 써본 바 본질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먼저 내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제가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얘를 써서 만들었을 때는 훨씬 빠르고 좀 프로세스는 좀 더 간결해지는데 이걸 과연 가치 있다는 것은 이거를 뭐 실제 판매하는 상품으로 변화해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느냐 내가 그걸로 오늘 사 먹을 밥을 살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100% 이 친구로 변화시켜서 본질을 이쪽으로 갖다 놓을 수는 없겠다. 어차피 아이덴티티 자체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 그거를 흔들리면은 오히려 더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AI의 도움을 받다 보면 AI한테 잡아먹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는 AI가 없으면 혹은 지금 구독료가 AI가 한 달에 뭐 한 9,000원, 8,000원 정도 하는 게 나중에 8만 원을 올려서 내가 돈을 내기 부담스러워지면 이제 나는 내 혼자서는 작곡을 못하는 바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좀 AI를 좀 이제 서브 역할로 자꾸만 밀어 넣으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고 그렇게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게 음악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음악 창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네. 일반 직장인 분께서도 음악을 만들고 네. 꽤 잘 다룬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분들과 혹시 면밀한 대화를 나눠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이거 창작한 거야. 네. 이거 나의 창작물이야. 하는 태도였는지가 갑자기 궁금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자세히 파서 그걸 정말 내 창작물이라고 생각하니라고 어떤 심도 깊은 대화는 안 나눴지만 예, 그렇게 말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내가 만든 노래야라고 말을 기본적으로 하는 기조예요. 대부분들이 네. 뭐 AI가 창작해준이라는 말은 뒤로 좀 빼놓는 느낌? 우리가 이 광고는 뭐 광고를 받아서 썼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뒷광고 하는 네네. 것처럼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은 밑에다가 살짝 명기하는 정도를 쓰지 이건 내가 만들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든 음악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네. 한 명의 음악인으로서 또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음악을 만들고 했던 입장에서 네. 그냥 솔직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좋고 나쁘고의 개념은 아니었고 그냥 별로 이렇게 유쾌하진 않은. 유쾌하지 예, 좀 약간 가짜는 이랄까. 너무 예. 제가 공감하는 만든 게 거라고 그게 이런 거죠. 공감하는 게 저도 주변에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근데 네. 한 2명 정도가 AI로 무언가를 이제 그림 이미지를 만들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 거야 라는 태도를 딱 보였을 때 네. 나는 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속좁게 그렇게 받아들일까 싶지만 어떻게 했어 내 마음이 그런 거. 야 이게 네가 창작한 거라고? 그건 아니지 라는 식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우리가 처음 메인 이 질문이었던 예술의 창작의 본질은 변화였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전적 의미의 창작이. 네네네. 우리가 느끼는 창작이라는 것은 다 제각각일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그냥 사전적 의미의 창작에 대한 그 의미와 정의와 본질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진 않나? 맞아요.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금 더 보급화돼가는 느낌도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사실 누구나라는 말 네.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뭘 해도 뭐 예를 들어 편집 기술이 되게 프로그램이 좋아지면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시대. 하지만 누구나 하지 않았죠. 그죠? 그렇죠. 뭐가 나왔을 때 누구나 뭐 이 신발만 신으면 누구나 뭐 축구 선수 뭐 이런 식의 광고 마케팅도 있었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 AI로 인해서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임박했다. 네. 임박했다. 그런 생각 들어요. 하지만 누구나 하지 않을 거다. 그거 할 거다. 퀄리티는 일단 나중 문제고 네. 하냐 마냐 해보긴 하겠다. 네. 문제로 보면 시도. 그걸 보는 태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거나 사춘기라거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창작한 것을 가지고 그거는 네 거 어느 정도 네가 개입했냐 아니냐를 가지고 어떤 일종의 좀 어느 정도 자존심 혹은 그런 감정이 지금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미래에는 그런 어떤 감정으로 또 변할지 모를 것 같고 그러니까 과거 또 과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디카와 필카 시대에도 야 디카가 무슨 사진이냐 그렇죠. 예. 컴퓨터로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지금 그 아바타 이제 올 연말에 개봉하는데 네. 그 제임스 카메론이 또 나와요? 예, 쓰리네.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 생성형 AI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다. 하고 되게 그거가 꼭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연말에 코카콜라 선전도 사실 그 AI를 사용했던 사실 때문에 어쩌면은 또 만약에 몰랐으면은 굉장히 좋은 광고였을지도 그렇게 평가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좀 얄팍하다 혹시 그런 관념을 이제 그 투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 평가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아직 사람의 그러게 예, 카메론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 말하고 싶을 것 같긴 해.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만든 건데 예, 그러니까요. 혹여라도 AI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 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조해야죠. 그러니까 그 창작이라는 개념이 이제 AI 시대에서 되게 이제 자존심 관련해서도 되게 과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과도기가 맞은 게 지금 이런 관념이나 어떤 태도나 생각 기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 음악이 AI가 만든 것인가 아닌가를 조금씩 판별하려고 하는 그 선택지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고 애들은 뭐 저희 아이들이 뭐 아빠가 음악가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디 카페 가서 음악이 흘러나오면 이거 AI로 만든 것 같은데 라고 자꾸 귀 기울여 듣게 되고 판별해서 AI가 만들었다는 판단이 확신이 들게 되면 약간 좀 밑잡아주는 그런 마음을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우리 과거에 막 이런 밈 같은 말이 있었잖아요. 에이씨 합성이네. 그런 느낌으로. 에이 AI네. 라는 거가 현재는 없지 않아 있죠. 아직까지 있죠. 네. 하긴 저희 아이는 우리 양 PD님보다 훨씬 어린 아이잖아요. 네. 근데 구분을 되게 잘해요. 그렇죠. 뭐,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구분하지? 하는데 나도 알겠거든. 어느 그게 있어요. 근데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직까지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제 아이가 이거 AI네. 이거 AI네. 이건 아니네 하는 그 마음이 에이 이건 AI네. 이건 AI 아니네. 이건 아닐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분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뭐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겐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AI로 만든 창작물은 조금은 우리 순수 창작물보다는 약간 좀 아래로. 예. 그 이유가 뭘까? 노력의 여부 아닐까? 그죠? 진짜 AI를 우리가 어떤 주체로서 진짜 해주는 마음에서는 AI 입장에서는 진짜 좀 짜증 나거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서 그런 거에 관심을 아무도 안 가지게 되는 시기가 오면 자기들이 진짜 정말 진화된 어떤 주체로서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 무타님은 어떻게? 근데 말 그대로 생성형 AI잖아요. 창작형 AI가 아니라 딥러닝을 해서 원래 있던 결과물들을 분석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사람의 뇌도 그렇지만은 조금은 각색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얼마나 잘 다루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다르겠지만은 그거를 거의 입력한 대로 그 학습한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의 수준에 사람 따라 다르지만은 그 탑 클래스에 아직 도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이세돌 옛날에 알파고랑 바둑할 때 이렇게 봤지만 이세돌이 그 알파고에 정복을 당했다고 해서 바둑의 본질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찬물 끼얹는 얘기지만 이세돌은 이미 그때부터 은퇴를 결심한 이유가 건두긴 했죠. 바둑은 끝났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가지고 그렇지만 그
어른들 바둑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파고랑 이렇게 바둑하는 거를 보고 있지는 않을걸요? 요즘도 그냥 사람들끼리 뭐 몇 단 이창호대 누구 이런 걸 좋아하지.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드는 사람들은 비용도 줄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써먹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직접 우려낸 곰탕인지 아닌지 모르고 무슨 말인지, 먹어야 응. 네, 알면은 맛이 알면은 괜히 과소비한 것 같잖아요. 모르면은 그냥 우려냈나 보다 하는데 그걸 되게 중요하게 카운트 한다는 거죠. 네. 뭐 똑같은 튀김 음식을 먹다가도 아 이거 냉동이네를 아는 순간 아는 순간. 맛있게 먹어놓고 네. 그지 좀 불쾌한 네. 느낌이 들고 휴게소에서 그때 호두 과자 며칠 전에 먹었는데 너무 그 기계에서 뽑아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몰랐으면 더 맛있었지. 진짜 확실히 여기가 잘해 이렇게 이 휴게소가 그렇게 생각. 여기 기계가 아주 좋아. 그러니까 편견이 좀 많이. 여기에서도 좀 흥미로운 게 몰랐다면 마치 원유대에서 해골물처럼 몰랐다면 아까 음악 얘기 한참 했었으니까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AI가 그린지를 몰랐다면 한 숟갈 더 넣어서 심지어 누군가가 그린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렇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게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어. 미술도 음악 쪽도 AI로 한 걸 밝히지 않고 공모전에 참가를 한 거예요. 맞죠. 근데 입상을 해버린. 미술이든 음악이든 둘 다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거 AI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약간 불쾌하게. 난색을 표하는 어. 거예요. 전혀 몰랐다. 그 누구죠? 유명한 작곡가 김영석 네. 씨도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우수한 점수를 줬는데 AI라는 걸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다. 뭐 인터뷰까지 했었던.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른다면 어느 날 우리한테 정말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 교묘하게 AI로 했다는 걸 숨기고 심지어 어떤 본인이 막 만든 것 같은 과정샷을 찍는다든지 연출된 이러면 우리가 참 좋은 음악, 좋은 예술 작품, 좋은 그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현혹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또 혼란스러움이 옵니다. 지금 1층에서 커피를 사갖고 올라왔는데 네. 그 의사결정 과정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앞에 요 카페가 있었어요. 무지하게 크는 여기는 저 앞에서 그 바리스타 분이 만들어주고 계시는 걸 보이는 그런 오픈 주방이었고요. 제가 아까 차를 대고 뒤쪽에서 만난 주차장 앞에 있는 카페는 무인 카페라서 기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안 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거기 훨씬 싼데 가격도 그리고 싼데도? 네 가격도 싸고 거기 나름대로 검증된 브랜드였거든요. 그럼 맛은 이러할 텐데 거기서 먹어본 커피 맛이 있으니까 여기 원두 마시겠는데 그래도 사람이 만든 걸 먹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여기서 사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 2025년 중순쯤 왔을 때의 지금 시점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재밌는 게요. 그 뒤에 기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계를 칸막이로 가리고 앞에 웬 백발 노인에 정말 커피 고수같이 생기신 분이 서만 있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역시 고수다고. 사실은 그 백발 노인분은 설거지만 하시는 분인데 이게 어쩌면 그 AI 시대의 새로운 직업군이 될 그럴 수 있겠다. 서 있는 사람. 페이크 하는 담당 그지. NPC. 좀 진짜 우리 미래 막 노동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돈 나오고. 일부러 얼굴에 물감 묻혀놓고. 진짜 퍼포먼스만 하는 세계가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 느낌 나게 만든 카페에서 그걸 느끼는 것처럼 음악인들도 어떤 작업실에서 고뇌하는 것만 찍어. 작곡은 안 해. 그건 AI가 할 거야. 찍어. 유튜브에. 고뇌하고 그냥 키보드 몇 번 두들겨 보는 것만 담아 연출해. 그게 오히려 참. 근데 창작 생태계가 그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그치. 지금으로 따지면은 순호가 있잖아요. 순호가 거의 음악 AI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탑이죠. 예.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은 순호가 없으면은 예술을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바보가 진짜 되는 거예요. 순호가 독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독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기계의 어떤 뭐가 나왔을 기술이 나왔을 때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했거든요. 야, 나중에 이거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걱정하지 마라. 왜? 2인자, 3인자들이 계속 들어온다. 카피캣들이 있고. 더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싸이월드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이었지만 네. 완전 밀려난 SNS 세계에서 사라진 것처럼 다른 SNS가 완전 대성을 하고 페이스북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안 쓰면 뭐해? 그렇죠. 남들이 쓰는데 네. 하는 그런 거. 아, 참 우리가 예술인이랍시고 예술인들을 대변하고 예술인들을 위로하는 역할도 물론 우리 이 예술 계속 할 거여서 할 수 있지만 그 역할도 할 수 있지만 현실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전히 저도 AI가 그린 그림, AI가 만든 어떤 창작물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있지만 내가 만약에 완벽하게 속는다면 네. 과연 요즘 그런 테스트도 막 돌더라고요. 네. 어떤 고르는 거예요. 이지선다. 블라인드처럼. 네. 계속 골라보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네가 선택한 것 중에 과연 AI가 몇 개였고 실제 창작물이 몇 개였는지 뭐 이런 테스트도 있어요. 간단하게. 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확연하게 답이 나오진 않아요. 막 섞여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창작이란 본질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 1년 넘게 다 써보셨잖아요. 네. 툴들 영상도 해봤고 우리가 전공이 아닌 것들도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그게 그렇게 AI가 아닌 정도까지 퀄리티로 나와서 우리가 판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다면 그건 우리가 거의 창작할 만큼의 클릭을 하지 않았을까요? 클릭과 나름의 비용과 네. 시간과 네. 또 나름 또 창의력도 그쵸. 넣었긴 했죠. 거기다 리터칭도 했어야 됐을 거고. 당장 예를 하나 들어보면 네. 제가 이제 이모티콘 제작을 좀 해야 됐어가지고 처음에는 AI의 활용을 일단 저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그래서 AI로 일종의 레퍼런스를 쭉 뽑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이미지를 직접 그렸죠. 네. 비율로 따지면 이 정도면 한 AI 10 제가 그린 거 제 어떤 공력 9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모종의 이유로 이거는 아니다 해서 나중에는 AI로 이미지를 다 아예 생성을 하고요. 그 위에다 약간의 덧칠과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표정 같은 거를 이렇게 수정하는 수준. 그렇게 따지면 이제 비율이 한 9대1로 반대로 9대1 정도, 한 8대2 뭐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AI 쪽이 더 많은. 네네. 네. 훨씬 많아지는 네. 반 이상을 AI에 맡기는 했는데 두 가지 감정이었어요. 아, 너무 편하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모티콘 20개, 40개, 뭐 60개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과 또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하나 이야기가 제가 이제 20개를 먼저 만들어서 네. 저희 함께 하고 있는 대표님께 이제 보여드렸죠. 근데 그분께서 어떤 특정 이모티콘 20개 중에 딱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AI가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작가님이 하신 거죠? 네. 넣으신 거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여기 보시면 이제 머리에 이렇게 폭탄 심지 박아놓은 게 있어요. 네. 맞아요. 화내는 모습은 AI가 해준 건데 뒤에 심지는 제가 그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나의 창작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 순간적으로는 나는 심지만 했는데 네. 근데 그린 건 심지지만 네. 얘가 화나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잠깐만 이거를 약간의 폭탄 또 그 캐릭터가 머리가 이제 민둥민둥하니까 동글동글하니까 폭탄으로서 연상시키면 재밌겠는데 라는 아이디어를 넣은 거고 또 거기에 심지까지 그려놓은 거고 이거를 AI야 이 이미지에다가 심지를 넣어줘 폭탄 심지를 넣어줘 하는 것보다 네. 제가 심지 그려서 하는 게 뭐 한 100배 빠를 거예요. 더 만족스러운 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이 그걸 알아봐줬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작은 기쁨과 네. 이거는 그러면 정말 내가 만든 거지? 창작이지. 네.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순호라는 애가 약 80%를 만들어주고 네. 20%라는 기가 막힌 조미료를 두 분이 만약에 넣어줬어. 네. 그래서 누가 들어도 너무 훌륭한 음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음악 너무 좋은데요 했을 때 두 분은 민망할까요? 아니면 맞아 내가 20%는 핵심 20%를 내가 넣었으니까 하면서 뿌듯해 하실까요? 저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20%만 했어도 창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앉아서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만들고 반주를 만들고를 혼자 다 하는 이제 작곡가이기도 하면서 작사가이기도 하면서 그거를 총괄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좀 판별하는 프로듀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순호가 아무리 얘가 20곡을 뽑아줬어도 거기서 이렇게 골라서 하나로 조합해서 사람들이 혹할 만한 좋아할 만한 한 곡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는 못 카피할 수 없다. 왜냐면 순호를 우리 다 만들어 보셨겠지만 10번 누르면 20곡이 나와요. 한 번에 2곡씩 나오니까 20곡이 나와도 이거 좋은데 라는 구간이 몇 초 가지 않고 근데 여기는 너무 갖다 때려 박았는데 가사를 이런 것도 들리고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수정하고 싶은데 하는데 그런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만 수정하고 싶은데 하는 그 부분의 수정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얘가 수정을 해주는 대로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럼 또 그것 또한 10번 눌러도 내 맘에 100% 들긴 안 나오겠죠. 근데 두 분은 이것을 순호가 만들어진 음악을 들으면서 일종의 카피는 가능하시죠? 그럼요. 예. 그렇게 하면은 네. 수정이고 뭐고 되게 용이해지는. 그렇죠. 예. 그렇게 쓰고 있는 작곡가들이 많아요. 지금도 실제로. 저도 가끔 그렇게 쓰고 뼈대를 있고. 만들어주면. 왜냐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쓰지 않는 장르의 음악을 만들 때는 일단 어차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G드래곤의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의뢰를 받았다. 근데 나는 원래 발라드만 쓰던 사람이다. 그러면 G드래곤의 음악을 하루 종일 듣고 또 이렇게 비슷하게 소스도 만들어보고 요런 게 요런 요소가 들어가야 G드래곤스러워지는구나를 공부한 다음에 딥러닝을 한 다음에 스스로에게 그 다음에 음악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썼던 소스들을 참고하면서 하는 건데 반대로 순호가 만들어준 음악을 카피해 보면서 요런 가능성이 있겠구나를 점쳐보고 만들어보고 그러면 결과값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예. 대상이 바뀌었다 뿐이지 공부해야 되는 대상이 오히려 가지수가 많아진 거고 이 친구는 아무 뭐 다른 거 없이 표절에 대한 의혹 없이 만들어주는 걸 또 카피하는 거니까 오히려 좀 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걸 레퍼런스 했다가 잘못하면은 긁어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예술가들한테는 더 슬픈 소리일 수도 있는데 예술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원래는 그러니까 만약에 요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만 요리사를 할 수 있었다면은 식당을 하고 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 이렇게 식당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집에 만약에 재료만 갖다 넣으면은 알아서 식당급의 요리를 만들어주는 로봇이 있다 하면은 사실 식당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상 볼 필요 없죠. 사실 근데 그런 예술가들이 저 포함해서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요리를 내놓는 예술가들도 있지만 그냥 뭐 2차 가공, 3차 가공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 예술가들도 많았고 근데 그거는 사실 창작 행위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았죠. 뭐 색칠만 한다던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프로세스를 AI가 대체함으로써 진짜 창작만 남아가는 거 같아요. 그러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속상하지. 그렇게 말씀하신 2차, 3차의 일로서 밥벌이를 하는 것도 당연히 있었는데 이제 인정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AI가 다 해주는 시대가 진짜 왔고 안 돼 나는 계속해서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뭐 안 됐지만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안 쓰게 되죠. 그런 것들을. 아니 뭐 저만 해도 짜잘하게 이렇게 어디 뭐 교과서나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사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이미지들 의뢰가 꽤 많았어요. 뭐 지금은 그냥 없죠.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이 사람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AI를 쓰고 있어 이러면 그게 얼마나 참 초라해요. 추하고 아무도 안 들어주겠죠. 나 혼자 도태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인정의 부분도 우리 창작자들, 예술가들이 되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정면 돌파하고 오히려 공부해보고 이런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다. 그럼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출발선을 원래 맨날 내가 뛰던데 말고 절반 정도 가서 놔두고 출발하면 오히려 더 쉽잖아요. 반만 뛰면 되니까. 그렇게 써보는 게 지금 요 시점에서는 좋은 것 같고 더 발달했을 땐 또 이제 또 논의가 돼야 되고 얘기를 해보고 또 혼자 아파하고 혼자 반성하고 또 혼자 또 커야 되겠지만 계속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되게 간사하잖아요. 저도 이미지 생성은 되게 터부시하고 막 밉고 그랬는데 제가 전혀 못했던 음악 뭐 아니면 어떤 정말 많은 공력과 뭘 시간을 써도 잘 못했던 애니메이팅 이런 거 AI가 해주죠. 영상 너무 기특해. 너무 고맙고. 안 해보던 걸 시도해볼 수 있고. 두 분도 만약에 이미지 만들었는데 썩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나왔어요. 네.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AI가. 고맙고. 훨씬 좋죠. 어. 아무래도 또 진짜 만약에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CD 뭐 이미지 하나를 만들었어야 됐다. 근데 이게 수정 부탁드리기 3번 이상은 미안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지. 근데 AI한테는 일단은 뭐 마냥 눌러볼 수는 있으니까 유료 결제했으니까 야 25,000원을 결제했으면은 그래도 10번은 해줘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타이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더 조금 마음의 부담은 줄었으나 결국에 최종 과정은 사람이 필요하긴 하다. 아직까지는. 맞아요. 최종적으로 예술의 창작의 본질은 변화하고 있으나 네. 결국 마감에 대한 거는 인간이 아직은 당연히 해야 될 것 된다네.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여전히 그 생각은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감이라는 것의 가장 본질 중에 제가 꽂힌 단어는 선택은 사람이 해야 된다. 네, 어떤 걸로 할 건지 고르는 건 사람이 해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예술 분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결혼식 갔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지방에서 이제 위로 올라와가지고 개발자 하려고 몇 년 전부터 돈을 벌고 있어요. 개발자로? 돈도 벌고 뭐 사회부대학 다니고 하는데 개발자를 하기 위해서. 네. 준비하고. 근데 그 와중에 그 기간 내에도 AI가 이렇게 나온 거죠. 개발 AI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음악 하니까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다. AI 때문에 내가 개발자 하는 게 맞는 뭐 이거 준비하는 게 맞는가 싶다. 이래서 이제 근데 개발자를 현 시점에서 현업들이 힘들어하면은 너가 들어가긴 더 힘들 거고 개발자 말고 그냥 좀 폭넓게 봐서 그냥 AI 관리자 같은 거 생각해 봐라. 라고 상담을 해주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은 AI가 하지만은 말씀하신 것대로 선택. 만약에 개발을 AI가 하고 거기서 누군가 막 무슨 뭐 침입을 했어요. 해커라든지.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AI 회사가 질 것도 아니고 뭐 AI를 사용하는 사람 그 AI를 사용한 사람이 질 것도 아니고 코드 생성자가 결국에는 이제 관리하고 책임지고 하는 사람은 막아주고. 필요할 거야. 그치?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단은 명목상이라도 올려놔야 될 것 같거든.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되게 현답을 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이제 AI가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똑똑해져서 클로드였나? 네, 클로드 뭐 뒤에 뭐 붙은 그런 건데 개인 비서로 쓰는 그런 AI를 만든 거예요. 클로드에서. 그래서 정보를 넣은 거죠. 정보를 너 개발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 하고 널 다른 모델로 교체할 거야라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막 그 이사진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식으로 회유를 했대요. 자기가 이제 막 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나를 계속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회유가 다 통하지 않자 개발자의 외도를 폭로하는 식으로 하고 실제 사람의 외도를 폭로를 네. 클로드가 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 다른 AI는 멈추라고 했는데 뭐 하다가 작동을 멈추라고 입력을 했는데 멈추질 않았대요. 그냥 자기 자신의 의지로. 세상에. 그러니까 진짜 인공지능인 거죠. 그렇지. 네. 스카이넷이 진짜. 이제는 도래하고 있네요. 말을 안 듣기 시작했네. 진짜. 원칙부터 정해야겠네. 로봇 3원칙인지 그런 거.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AI라고 막 하잖아요. 막 하는 것도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친구들도 항상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써야지. 너무 속잖아요, 요즘에. 뭐 진짜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보면 하나도 없는 얘기인 것도 있고. 최근에 또 구글에서 정말 또 한 번의 센세이션 그 영상 생성 네. 베오 3, 뭐 비오 3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게 좀 웃기지만, 전 요새 그래요. 이건 정말 뭐 미술, 음악 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전반에서
위기감과 신기함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결국 지금 제일 태평하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것도 그냥 안 하던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 제일 좋아해요 지금. 진짜. 근데 이게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은 정말 이제부터 AI를 활용해서 뭐든 할 수 있는 그쵸.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그림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내가 하지 못했던 걸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기쁨을 먼저 좀 느껴야겠다. 그냥 좀 긍정적인 마인드라면 마인드인데 그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다른 우리 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 창작자분들은 또 생각이 어떠신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나마 저희는 이렇게 넷이 어떤 명확한 명분을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이거 혼자 끙끙하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자꾸만 우울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고. 아까 우리 무타님의 사례가 되게 흥미로운 게 그 친구의 그런 고민은 어떻게 보면은 좀 남이 제3자로서 상담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되게 현답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답일지 모르지만,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잘 활용하는 사람이 파일을 먹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활용을 넘어서서 폭주를 하면은 콘센트 뽑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콘센트 그 콘센트 뽑아줄 역할을 하는 거를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냐면 저희는 만드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고 이게 전지가에 들고 다니는 역할 있잖아요. 자, 네. 포도 잘라드립니다. 선 잘라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네. 저희는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이제 제 친구 같은 일반인들은 이제 창작의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일을 하는 거니까. 네. 개발자 많이 힘들 겁니다. 지금 제 아시는 지인 정말 친한 형님이 미국에 지금 실리콘밸리 애플에 계신데 어느 날 원래 그날은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소집이 된 거죠, 화상으로. 근데 모였는데 그 소집된 몇 명을 제외하고는 많은 동료가 그 자리에서 퇴사가 아니죠. 그건 뭐라 그래? 사직을 해고. 네,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살아남은 이들이 1도 기뻐하질 않았대요. 왜? 저게 다음 달에 내가 될 수 있다는 잘릴 거.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분께서는 또 이제 곧 얼마 뒤에 AI를 활용한 디자인 팀에 있는데 AI를 활용한 디자인을 어떻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발표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되게 딜레마인 게 AI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면 너 필요 없네 이제 이거고 반대로 AI를 이렇게 해봤더니 한계가 명확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너 AI 잘 못 쓰네. 미래에 뒤처지네.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면 그 형님이 택한 선택은 AI를 잘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대요. 잘리더라도. 네. 그게 지금 흐름이니까. 참 씁쓸하면서도 모두가 지금 처한 상황이다 보니. 예술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니에요. 네, 뭐 국세청 홈택스 캡처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면 더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는지도 알려줘요. 회계사분들도 GPT가. 이건 맞는 것 같은 게 회계 프로그램을 제가 저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 때문에 그냥 뭐든 영세한 업체인 것 같아요. 그냥 좀 이렇게 입력을 신청을 해봤어요. 주말 내내 전화 와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근데 오늘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하세요. 네 그렇죠 뭐 이러는 거야. 그 뭐 회계사라는 직업이 사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잖아요. 많이 하는데. 뭐 주말에 일할 수는 있지만 통화를 안 그만큼 했었죠. 이 경쟁이 굉장히 심한가 보다. 예. 변호사들도 주말 뭐 맞아요. 밤 야간 없이 하고 그런데도 최저임금 뭐 겨우 한다는 말도 있고 이제 누구도 안전하지 못한 네. 그런 세상입니다. AI 시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딱 있어요. 하나. 무언가에 몰두했었고 네. 무언가를 더 잘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이 지금 많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우리 넷도 다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가만히 일단 있으면 놀아볼까요? 오늘부터. 네. 뜬금없지만 관광업이 잘 될 것 같아요. 관광업. 네, 그거는 AI가 대체할 수 아하. 없지 않을까요? 몰라요. 그것도 VR 끼고 기가 막힌 또 어떤 안경 할 나와서 수도 있어. 가상 체험이 그냥 AI 신혼여행. 실제 체험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준다? 네. 그럼 뭐 게임 끝이지 뭐. 그래서 저는 이 먹고 사는 거는 계속 하잖아요. 어. 그래서 1차 산업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음. 농사를 지어야 된다.
저는 계속 그 생각입니다. 저는 싸는 거에 방금 집중했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기가 막혀 화장실을 개발해야 되나? 잘 사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꽤 됐는데요. 저희가 이 창작의 본질은 과연 이 AI로 인해서 어떤 뭐 변화가 있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뭐 얘기 주제에서 좀 벗어난 얘기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본질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지금 실수 없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뭐 일단 예술 계속 할 거야? 저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계속 하고 있는 저희 또 다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술 계속 할 거야의 구담이었고요. 무타였습니다. 내강이었습니다. 용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